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꼬박꼬박 현금흐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 채널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요새 ETF 시장에서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. 바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금 미국 나스닥 S&P 500의 보수를 미친 듯이 막 서로 경쟁을 낮추고 있거든요. 제 공지사항 그 공시가 막 하루 단위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, 최근에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 분배금 삭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. S&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이 ETF들이 정말 많은데,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,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중에 과연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제 나름의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국내 자산운용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탑 1, 2, 우리나라의 뱅가드와 블랙락이라 할 수 있는 그 자산운용사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. 각각 이제 삼성자산운용은 ETF에서 코덱스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,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라는 브랜드 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. 이 이름이나 이 ETF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기 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S&P 500,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,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S&P 500,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. 보시면 기초지수는 완전 똑같고 앞에 있는 브랜드 네임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100이나 S&P 500을 추종하는 ETF를 고르려면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또 물론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또 ETF도 있지만,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약간의 전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원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이 보수는 연 0.099%였습니다.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연 0.07%였어요. 이때만 하더라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수가 조금 더 낮았죠. 그런데 갑자기 2월 6일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.07%에서 거의 이제 10분의 1로 낮춘 0.0068%로 인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2월 7일 삼성자산운용이 또 다시 0.0062%로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갑자기 2월이 되자마자 이 두 개의 자산운용사가 이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수 전쟁이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수수료의 차이가 0.0006%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, 만약 내가 1억 원을 30년 투자를 하면 이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8,000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1억을 30년을 투자를 해야 18,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광고하고 있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. 저는 ETF를 비교할 때 4가지 카테고리로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첫 번째는 시가총액, 두 번째는 실부담 비용률, 세 번째는 추적 오차율, 그리고 네 번째는 분배금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정말 타이거가 압도적으로 큰데요.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가 생긴 지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, 정말 아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ETF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코덱스도 생각보다 지금 최근 1, 2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실부담 비용률입니다. 오늘 영상을 보수부터 시작을 했는데, 사실 이 보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ETF를 투자하면서 나갈 수 있는 비용 중에 일부분입니다. 이 보수만 보고 이 ETF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이 실부담 비용률을 보시고 ETF들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실부담 비용률은 TER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을 합쳐가지고 말을 하는데요. TER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와 기타 비용을 더해서 순자산으로 나눈 걸 말합니다. 그래서 미국 S&P 500의 코덱스와 타이거를 비교해보면, 코덱스는 실부담 비용률이 0.2349%, 타이거는 0.2013%로 타이거 미국 S&P 500이 조금 더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가 0.1852%, 타이거가 0.2150%로 미국 나스닥 100에서는 코덱스가 실부담 비용률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추적 오차율입니다. 이게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또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우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S&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기초 지수가 있고 이걸 추종하는 펀드인데요. 그거를 주가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. 그런데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 이 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. 어떤 ETF 상품에서 추적 오차율이 낮아야 이 기초지수를 최대한 가깝고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선 보시면
추적 오차율이 코덱스가 이거는 완벽하게 완승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 S&P 500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0.25%로 꽤 높은 편이고요. 코덱스는 0.11%입니다.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타이거는 0.19%,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는 0.10%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분배금이 있습니다. 이제 분배금을 어떻게 나눠주냐, 뭐 그거의 차이인데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,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최근에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에서 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. 우선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TR 상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. TR이 뭐냐? TR은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, 이 분배금을 투자자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계속 ETF 내에서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TR 상품이 금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5월부터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줄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제 타이거, 미국 S&P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5년 1분기 분배금에서 좀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. 작년에 미국 S&P 500 같은 경우에는 70원,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10원에 분기 분배금을 줬는데, 이번 1분기에 S&P 500은 45원, 나스닥 100은 70원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분배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공지를 했는데, 원래 발생한 분배금은 S&P 500 같은 경우에는 65원,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43원인데 이번 1분기에 S&P 500을 45원, 나스닥 100을 70원만 줬다. 그리고 나머지 20원과 173원이 남았는데, 그거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배당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.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상 투자자에게 어떠한 공지가 좀 따로 없이 바로 진행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금도 순간 확 빠지고요. 나중에 다시 이 분배금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, 어느 정도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에 약간의 신뢰가 무너진 점은 조금 있습니다. 얼마 전에 해외 ETF 배당 소득세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. 뭐 연금저축 계좌의 이중과세라든지 뭐 과세 이연이 됐던 게 이제 안 된다든지, 그 이슈 때문에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지급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, 이제 나머지 잔여 분배금은 4월 말 기준 분배금에 추가해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때 이제 지금 받지 않았던 분배금의 이자 수익까지 더해가지고 4월 말에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지를 내놨는데요. 첫 번째는 앞으로 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금은 그 기간에 전액 분배를 하겠다. 두 번째는 투자자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. 세 번째는 이 분배 가능 재원이나 이런 금액들을 좀 투명화해서 공지를 하겠다.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공지가 더 있었습니다.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만약 1분기에 투자하지 않았고 이제 2분기 투자한다고 하면 원래 생각했던 분배금보다 연간으로 따지면 조금 더 받는 거 아닌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 나스닥 100이나 이 S&P 500 같은 게 뭐 배당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금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 앞두고 코덱스와 타이거 비교하면 또 타이거 괜찮지 않나? 약간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카테고리로 이 두 회사의 ETF를 비교해 봤잖아요. 각각의 카테고리를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 면에서는 S&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타이거,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가 완승입니다. 그런데 이제 실부담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S&P 500에서는 타이거가 조금 더 우세했고, 나스닥 100에서는 코덱스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적 오차율 같은 경우에는 S&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코덱스가 완승입니다. 고객과의 소통은 또 이제 각자의 몫이고, 이번에 이슈를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산운용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이 4가지 카테고리를 최소한 비교를 해보시라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한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, 혹시나 나스닥 100이나 S&P 500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각자 판단에 맡겨서 또 다른 자산운용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ETF를 최대한 비교를 하고 이번 또 분배금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또 부탁드리고,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